그래서 두 번째로 이 노트에서 살펴볼 패턴은 합성 패턴입니다. 합성 패턴은 이제 이제 단일이나 여러 개나 이걸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에, 에,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식당 메뉴가 있는데 얘네는 개별적인 거고요. 요 하나는 또다시 메뉴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모아놨나 하나던가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합성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트리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꼭 합성 패턴 하면 트리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이런 게임 만들 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뭐 만든다. 그러면 테란 있잖아요. 테란을 한 명을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 명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패턴이 바로 합성 패턴입니다. 테란 한 명을 조정하든 10명을 조정하든 똑같은 리모컨으로 나는 조정할 수 있죠. 어택만 누르면 이 리모컨이 가리키는 게 10명이다. 그럼 10명이 다 공격을 할 거고 한 명이면 한 명만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합성 패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하다 보면은 트리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트리로 표현하는 게 이 합성 패턴의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너무 거기서 트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하나의 리모컨으로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렇게 트리 형태가 됐을 때, 뭐 트리 형태가 아니더라도 단일애가 있을 거고 여러 애들이 모아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여러 애들은 또다시 여러 애들을 요 개별적으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트리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가 되든 여러 개가 되든 얘를 요 리모컨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이고요. 이 형태는 일반적인 어떤 트리를 만들 때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얘는 중간 노드하고 단말하고 명확하게 타입이 구분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이너리 트리 같은 자료 구조 만들 때 이 패턴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반적인 자료 구조에 사용한 트리들은 데이터가 추가됨에 따라서 노드가 단말이었다가도 중간 노드가 되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걸 쓸 수는 없고 미리 어떤 고정된 형태대로 이제 어떤 트리 형태로 나타내고 싶다.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컴포지 패턴을 이용해서 트리를 표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얘는 단일 오브젝트와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메뉴와 메뉴 아이템이 되겠고 요 리프 단말과 중간 노드를 똑같이 처리해 주기 위해서 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add, remove, getchil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이렇게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는 애에다가 요 애들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고 제거할 수 있게 해주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메소드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이 메소드는 얘한테만 의미 있지 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ISP 측면에서는 또 LSP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노드에는 요 세 개가 들어가는 거고 요 세 개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구현하고 있냐면 non leaf는 이제 이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떤 자료 구조를 써서 여러 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 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추가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데 리프는 이제 애들하는 게 필요가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외를 처리할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거를 앱스트랙트로 만들지 않고 여기서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재정의하지만 얘는 요 세 가지 메소드는 아예 손도 안 대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현하는 방법은 리프에다가 재정의해가지고 예외 발생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추상 타입에다가 이 add, remove, getchild를 이제 예외 발생하게끔 만들고, 리프에서는 그 메소드는 이제 무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트리 형태로 모습을 갖췄는데, 이렇게 트리 형태에 있는 애들을 모두 방문을 해야 돼. 모두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터레이터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트리에 대한 이터레이터는 이제 우리가 DFS를 이용할 수도 있고 BFS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고, BFS, DFS 얘기는 뭐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뭘 좀 설명드리고 싶냐 하면, 이 노드에다가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이 메소드에서 그 자식들에 대해서 쭉 실행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노드가 되는 그 중간 노드에 대해서 요 메소드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것들이 다 호출되게끔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자를 만들지 않고 연산을 가장 상위 타입에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얘가 막 여기에는 탱크들이고 여기는 비행기들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꼭대기에다가 어택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얘도 이 밑에 대해서 어택을 부를 거고, 얘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택을 자연스럽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 모든 애들이 다 어택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아예 여기다가 반복자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반복하면서 요 개별적인 애들에 대해서 다 어택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이 반복자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반복자를 안 만들고 이제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메소드가 맨 상위 거에 대해서 호출하면은 자연스럽게 쫙 퍼지게끔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드린 코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반복자를 이용하지 않고 이 요 어디 있어? 리스트인가? 하여튼 이 메소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능을 노드 클래스에 추가해서 트리 전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뭐 어택도 있고 무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그것들을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반복자만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무브하고 싶다 그러면 반복자를 돌리면서 무브를 호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많이 중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이런 형태의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면은 얘네들을 여러 개 만들지 않고 반복자만 만들어서 이제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트리에 대해서 반복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크게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제 BFS, DFS는 논외로 이제 BFS로 만들 수도 있고 DFS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구분 아니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제 BFS나 DFS로 반복자를 만들려 그러면은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큐나 스택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큐에다가 뭘 넣냐? 뭘 넣냐? 보통은 우리가 트리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
반복자를 만들면은 트리에 뭘 넣어요? 노드를 넣겠죠. 노드를 넣고 루트 노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서 그 큐에 들어있는 노드를 하나 빼고 그 노드에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 다음에 큐에다가 다시 이 노드의 자식들을 추가하겠죠. 그리고 그걸 반복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복자를 구현하는 방법은 큐에 그냥 내가 반복할 때 사용된 자료 구조인 큐나 스택에다가 뭘 넣어요? 노드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노드를. 근데 노드를 넣지 않고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은 노드 그 자료 구조에 반복자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반복자를. 왜냐하면은 이 non 리프들은 뭘 유지하고 있어요? 뭐 어레이 리스트가 됐던 배열로 됐던 밑에 있는 자기 자식 그 유지하는 여러 애들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복자가 있을 텐데 그 반복자를 큐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복자를 큐에다 넣게 되면은 단말에 갔을 때는 단말은 반복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단말에는. 단말은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걔는 반복자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뭘 쓸 수 있냐면은 null iterator라는 걸 만들어 쓸 수 있어요. null iterator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비슷한 걸 봤죠? 명령 패턴 때 봤어요. 뭐였냐면 이제 명령 객체들을 그 리모컨에 등록하는데 처음에 뭘 등록해놔요? 그냥 null 명령 객체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 null 검사 없이 이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null 객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 반복자의 이제 iterator를 넣는 버전에서는 이 리프 노드들은 기본적으로 반복자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null iterator라는 걸 정의해서 null iterator를 반환하게 해주게끔 우리가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미리 노드를 자료 구조에 그리고 이는 반복자를 자료 구조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단말은 null iterator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얘네들은 다 동적 반복자들이에요. 우리가 반복하면서 중간에 중단하면 거기서 반복이 멈춰요. 모든 노드들이 다 큐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정적 반복자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다 방문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값들을 선형 자료 구조인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에다 넣은 다음에 그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어레이 리스트의 반복자를 반환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트리에 대한 자료 구조를 만드는 트리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합성 패턴에서 이 합성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방문하는 그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좀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얘는 번거로운 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버전이 이제 DFS를 이용하는 건데 이터레이터를 넣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택에서 뽑아내면 어떤 노드를 주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터를 줘요. 그럼 그 이터레이터를 중간 정도 방문하고 있을 수도 있고 처음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넥스트에서는 이제 응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드는 거에 따라서는 이제 중간 노드들은 뭔가 반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단말들만 필요할 수가 있어요. 단말들만. 그러면 넌 단말들만 반환하게끔 우리가 코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노드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단말들만, 즉 값들만 반환하게끔 우리가 코드를 또 반복자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큐에다가 그 노드를 넣는 버전은 얘가 대단히 간단하죠. 헬스넥스트가. 헬스넥스트가 그냥 큐가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 시작에서는 뭐만 넣어요? 그 시작 노드, 루트 노드만 넣으면 되겠 거고요. 넥스트에서는 이제 반환해 줄 거 이제 반환해 주고 요거가 뭐예요? 이제 자식들을 큐에다가 푸시하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동적 반복자를 만들 때 반복자를 자료구조에 넣을 수도 있고 노드를 넣을 수도 있고 노드를 넣는 게 조금 더 심플, 단순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트리 형태로 뭔가 구성할 때는 이것도 늘 어떤 옵션이 되겠죠. 트리를 만들 때 이제 부모에 대한 링크를 필요하면은 유지할 수가 있고요. 자식의 순서가 중요하면은 이제 각 그 non-leaf 노드가 유지하는 자식들을 유지한 자료 구조가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라 뭐 우선순위 큐가 될 수도 있고 뭐 집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 전략을 위해서 중간 노드는 하이트리를 이용하여 계산된 어떤 연산들을 캐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하위들이 안 바뀌었으면 다음에 할 때는 또다시 하위까지 안 가고 내가 결과를 그냥 거기서 반환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싱 기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반복자를 만들 때 이제 그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제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연산들이 있다. 그 연산들은 뭔가 종합해서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계산 결과들을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안 바뀌면 한번 계산된 걸 저장해서 이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런 애들을 이게 인픽스 표기법이죠. 그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꾸고 이렇게 트리로 모델링한 다음에 얘를 평가를 하면 쉽게 이 문자열에 대한 계산식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고 요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노드라는 걸 정의해 가지고 노드를 정의해서 왼쪽 오른쪽 value operator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evaluate 누르면 숫자면 value를 반환해주고 더하기면 왼쪽 오른쪽을 더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노드를 정의해가지고 요 모든 트리를 이렇게 노드로 설명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숫자들은 다 뭐예요? 단말이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항연산인 경우에는 이항연산만 있다 치면은 중간 노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컴포짓 패턴으로 얘를 리팩토링 하면은 노드가 있고 밸류 노드가 있고 오퍼레이터 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밸류에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리팩토링 하면 더 깔끔해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면은 더 깔끔해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스위치 문이 나타나면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죠. 그 객체 지향에서는. 그래서 스위치 문을 추가적으로 리팩토링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노드를 이렇게 만들고 얘를 상속해서 add 노드, 뭐 멀티플라이 노드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이제 add 노드, 멀티 노드 하면은 더 깔끔하게 이제 코드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트리로 뭔가 나타내야 될 때 이제 그 얘는 한번 분석하면 고정되는 거잖아요. 한번 분석하면 고정이 되는 거고 중간이 단말로 바뀌거나 단말이 중간이 되는 경우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으로 처리할 때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컴포짓 패턴을 써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변화된 과정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짓 패턴은 이렇게 이제 뭐 파일 시스템이나 회사 쪽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 무조건 컴포짓 패턴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중간 노드가 단말 노드, 단말 노드가 중간 노드 바뀔 수 있으면 이제 이 패턴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트리 구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객체와 객체의 묶음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객체지향에서 떠올려야 될 패턴은 컴포짓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합성 패턴까지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자 패턴과 합성 패턴을 이제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